안녕하세요. 카이맥스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움직이기 전에 로봇이란 무엇이고 또한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뉴스를 보면 더욱더 많은 곳에서 로봇이나 AI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로봇을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들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로봇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죠. 그럼 로봇 청소기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진공 청소기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쵸? 첫 번째, 진공 청소기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지만 로봇은 자기가 스스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대신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런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로봇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사람이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면 그거는 일반적인 기계가 되겠지만 똑같은 기계가 되어 있는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외부에 있는 환경이나 또한 외부에 있는 신호들을 받고서 스스로 움직이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전자가 없이도 전달해 준다면 그거는 사람의 대신 일을 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로봇이 되겠죠. 이런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과 아니면 원래 순서대로 원래 정의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 이유는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우리 로봇 청소기와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제어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고요. 또한 자판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돼서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레시피대로 만드는 로봇들을 우리는 시퀀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제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런 로봇들을 오늘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서 각각의 특징과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그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이격시켜야 되는지 첫 번째 모형들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스패너는 이렇게 너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볼트를 돌려주는 역할들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리프나 모형들을 조여주고 고정시켜주고 또는 고정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끔 여유 간격을 두거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들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손에 익히기까지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캐릭터 로봇을 통해서 손에서 움직이는 방법, 드라이버 조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또한 간격을 꽉 조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성된 캐릭터 로봇이에요. 캐릭터 로봇. 자, 어때요? 재밌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플랜지 판에 평판들을 연결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립들을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죠. 너트를 연결할 때는 하나씩 넣어주시고 고정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로 꽉 조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꽉 조여주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볼트와 너트 사이에다가 이중 결합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중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움직이게끔도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볼트와 너트를 이중 결합하면서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죠. 이게 꽉 결합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중 결합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폴리들에 넣을 때는 폴리는 어디다 넣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다가 볼트를 넣게끔 되어 있죠. 이 볼트를 넣어줄 때는 폴리에 먼저 볼트를 결합한 상태에서 꽉 조여주면 그 모양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서 어때요?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볼트와 너트를 계속 조이다 보면 손에 능숙해질 거고요.
꽉 조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여야지 다음 모형들을 만들 때도 훨씬 더 튼튼하고 잘 움직이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로봇 형태,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캐릭터 로봇들을 꾸며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로봇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LED를 머리에다가 표현해 줄 거고요. LED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볼트와 너트를 꽉 조여주고, 볼트와 너트가 꽉 조여진 상태에서 슈퍼콘을 이용해서 LED가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을 위해 LED는 어디다 꽂게끔 되어 있어요? 1번이나 2번에 꽂게끔 되어 있죠. 1번과 2번에 꽂아주고 캐릭터 로봇을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게끔 해주면 어때요? LED가 계속 켜져 있죠. 그쵸? 빨리빨리 들어오고 싶으면 0번, 9번, 0번, 9번, 1번 등에 넣어놓고 원하는 방법대로 캐릭터 로봇이 깜빡깜빡거리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나만의 캐릭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있고요. 더 꾸며주고 싶은 친구들은 어때?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붙이면 훨씬 더 재밌고 생동감 있는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 모형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만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놀이들을 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자, 다음 로봇은 청기백기 로봇인데요. 청기백기 로봇을 주어진 도면대로 완성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긴 볼트를 이용해서 청기백기를 만들 거예요. 긴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고정은 고무 부싱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청기를 꽂아주고, 백기를 꽂아주게 되면 어때요? 청기백기가 완성되었죠. 주의할 점은 그 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고무줄을 잘 연결해야 되고요. 이 고무줄의 탄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 청기, 백기, 청기, 백기. 친구와 같이 청기, 백기 게임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슈퍼콘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렇죠?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빠른 속도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 느린 속도에 맞춰서 청기 백기 게임도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모형 살펴볼게요. 네, 다음 로봇은 슈팅 로봇이에요. 우리 지렛대의 원리와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슈팅, 공을 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걸어줄 때 이 볼트가 고무줄을 잘 잡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쐈을 때 이 탄성력에 의해서 원하는 골대까지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ED를 켠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힘을 조절해서 농구대까지 쏘게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죠. 그쵸? 자기가 원하는 거리까지 원하는 데서 쏘게끔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모형은 크러쉬 자동차인데요. 크러쉬 자동차는 모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구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어와 모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구동하는데 슈퍼콘을 연결해서 모터가 작동하게끔 하면 되고요. 활동하는 방법은 혼자서 크러쉬카를 앞으로 가게끔 움직여도 좋겠지만 친구와 같이 두 대를 만들었을 경우에 서로 부딪히게끔 만들어서 누가 올라가는 사람이 지는 거. 그렇죠? 밑으로 파고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슈퍼콘 1번에 맡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죠? 친구의 로봇을 다시 한번 보면 로봇을 밀고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면 이번엔 이쪽에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렇게 친구들과 크러쉬카를 이용해서 재밌게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개구리 모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리모컨 조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과 채널, 그 다음에 이 채널 옆에 있는
키를 누르게 되면 녹색불이 전멸되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채널 숫자를 바꿔줄 수가 있죠. 최대 8까지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설정되면 모드를 다시 해제해서 세팅 시켜주시면 친구들과 8대까지 서로 혼선 없이 작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M1 모터를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고, 이쪽엔 M2 모터를 위아래에 있는 버튼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도로 조정하고요. 이거는 두 가지 모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직진과 후진을 할 수 있게끔 각각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슈퍼컷 센서는 그동안 모드 1번을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드 2번, 그리고 적외선 수신 센서는 여기 아이포트에 꼭 넣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포트에 놓고 내가 원하는 채널 1번을 선택했으면 리모컨에서도 1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제 움직이게 하면 돼요. 모터가 각각 있고 각각 조절하면 되니까 어때요? 내가 모터를 동시에 움직이느냐 따로따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재밌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다시 뒤로 돌기도 하고, 또한 내가 방향을 회전하고 싶으면 한쪽 모터만 돌아서 회전하게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친구들과 개구리를 만들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로봇은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바와 같이 고무줄, 밴드를 이용해서, 벨트를 이용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죠. 그럼 모터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모터만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봤던 개구리처럼 방향 전환은 힘들겠죠.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는 것을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요. 같이 한번 움직여 볼까요? 리모컨을 켜고 앞으로 후진, 전진, 다시 한번 후진, 전진. 주의할 점은 균형을 잘 맞춰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오토바이 가지고 로봇 경주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로봇은 무적질주 로봇이에요. 우리가 타이어 바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바퀴를, 이런 특이한 모양의 바퀴를 사용해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바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을, 여기 있는 고무 부싱을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계단들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걸릴 때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신 평평한 곳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진하고, 방향도 바꿔서 갈 수 있죠. 이렇게 털컥털컥 움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계단을 가거나 장애물이 있는, 높이가 있는 장애물도 잘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책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경주하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로봇은 전동 킥보드인데요.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바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에 이렇게 두 개의 멈춤못을 넣었죠. 멈춤못을 놓은 이유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앞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동시켜 보다가 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조용히 조정해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얘가 앞뒤로 잘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작동시켜 보면 똑같이 슈퍼콘을 조정해 주고요. 리모컨을 조정한 상태에서 전진, 후진, 그다음에 회전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회전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타는 킥보드처럼 원하는 목적지 가는 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만들 로봇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바퀴를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하면서 경주를 할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바퀴에 우리가 타이어를 넣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를 넣지 않는 이유는 회전할 경우
뒷바퀴는 회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앞바퀴에서 타이어가 있으면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직진이나 후진밖에 안 하려고 하니까 회전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바퀴에 타이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이고요. 후진이고요. 그렇죠? 회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한 상태에서 어때요? 움직이기 하면 되겠죠? 그쵸? 다음은 동물 로봇 중에 하나인 고릴라 로봇입니다. 저희가 팔을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고요. 고릴라가 이동할 때 팔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모터를 이용해서 팔을 움직여서 움직이게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양쪽 팔에 모터를 장착하고 바퀴를 이용해서 저항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반대쪽으로도 돌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두 팔이 같이 이용해서 앞으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한 후진도 하고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지그재그로 가고 정확한 모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장애물 경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는 경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트럭인데요. 트럭은 이번엔 아까와 같이 경주 자동차와 차이점은 보면 어때요? 앞에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바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뒤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얘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끔 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앞에서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원활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큰 경주를 하거나 크게 원형을 돌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경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진하고 후진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 살펴보게 된다면 방향 전환이 어때요? 아까만큼 수월하게 되진 않죠. 그쵸? 따라 돌아가는 것들에 맞춰서 방향을 전환해주고 나서 또 거기에 맞는 움직임들로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재밌는 경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로봇은 다음 모형은 비행기 로봇이고요. 어때요? 모터 하나로 프로펠러를 제어하고 다른 모터로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원리 중에 크랭크 원리를 활용한 거고요. 크랭크를 이용해서 어때요? 회전이라는 방향이 위아래 상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연결한 후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따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둘이 동시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말 비행기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공룡 로봇입니다. 공룡 로봇은 어때요? 모터를 하나 이용해서 축을 아까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크랭크와 링크 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바퀴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때요? 서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모터는 하나밖에 연결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만 모터를 연결했으니까 그 모터를 제어하면 자, 천천히 앞으로도 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천천히 뒤로도 움직이는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에 맞춰서 어때요? 우리도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잘 못 걷는 것처럼 평평하지 못하거나 중심을 맞추기 힘든 곳에서는 잘 못 걸어가니까 그 점 유의하면서 같이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